자, 그래서 그런지 유시민이 이번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정도 욕을 처먹었으면은 유튜브를 안 할 만도 한데 다음 주에도 나와서 여러 방송에 지금 출연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자, 관련해서 뉴스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묘하게 닮았다? 자,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 여당을 뒤흔들고 있죠. 자, 앞서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자,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저주다,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도 참전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추동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참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에선 내심 마음속으로 민주당 내 갈등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 분석에 깔려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평론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식으로 말하면 용역 평론가일 수도 있는데 색다른 분석도 내놨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우리 장동익 대표가 대표 만든 게 누구냐면 두 명이 고성국 전한길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거예요? 보기엔 유시민은 고성국이야. 김어준은 전한길입니다. 스타일이 제가 보기엔 비슷해요. 유시민, 김어준 씨가 고성국 전한길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는 천군만마예요. 이런 게 먹힌다니까 강성 지지층한테는요. 자,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당의 핵심,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뭐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당사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그 당의 문제를 이른바 스피커라고 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계속 제기하는 것 자체는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현상은 일단은 뭐 별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유시민 작가는 지난 6월 말에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치고 있다. 지금 당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이 증축을 하길 바라는데 이 대통령은 아예 다 부셔버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앞서서 유시민 작가에 비교됐던 유튜버 고성국 씨도 당시 분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이재명에 대한 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을 유시민의 이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가 김어준이 방송에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아주 작심하고 나섰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좀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당내 혼란이 커질 것 같다라는 그것 자체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그런 바람도 담아서 평론을 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요. 유시민 작가도 과거에 고성국 씨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극우, 뭐 보수 유튜브들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성국 TV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내가 가진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아. 이게 되게 위험한 거여서 유튜브 방송 몇 개 보거든요. 우파 극우 유튜버 중에는 고성국 TV가 제일 지적으로 뛰어나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중에 그나마 말이 되는 것처럼 제일 들리는 게 고성국 TV예요. 그래서 네, 박정희님, 최평님 방송과 관계없는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정민철 군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난리네요. 울면서 올린 쇼츠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청년들이 민주당에 꼭 필요하잖아요. 돈 없는 젊은이들은 그럼 어떡하나요? 이걸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정민철 후보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을 하긴 했는데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으로 뭐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당대표 선거 끝나더라도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청년 경선을 통해서 또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민철 후보의 어떤 충심, 진정성 이런 건 제가 이제 다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생의 문제인식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평론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정치평론도 마찬가지예요. 평론가도. 서성의 문제인식만 가지고 원칙적인 올바른 바른 얘기만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 현실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의 현실 감각도 필요하다. 이거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정민철 후보가 많이 뭐 아깝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또 판단을 하실 땐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는 현실이고 또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가 어느 때보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보다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기투표 하는 게 아니고 선호투표 하는 게 아니다. 전략적으로 당의 운명, 이재명 정부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현실적인 그죠? 서생의 문제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돼. 그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요. 그런 건 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거죠. 개선이. 자, 원래 그럼 뭐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이거 참 재밌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묘한데 보수 평론가들이 이게 사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더 이게 객관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이게 진보 평론가들은 친명이건 친문이건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냉정하게 못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보수 평론가들은 삼자적 관점에서 민주당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 고성국은 유시민이고 그 다음에 전한길은 김어준이다. 이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보면은요. 고성국이 하고 있는 일하고 전한길이 하고 있는 일하고 유시민이 하고 있는 일하고 김어준이 하는 일이 같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죠? 목적이 같잖아. 고성국 전한길 조와 유시민 김어준 조가 하는 일의 목적이 같아요. 그 목적은 뭡니까?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거예요. 그걸 고성국과 전한길은 우파의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과 김어준은 좌파의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둘 다 목적은 뭐냐?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게 목적이다. 한마디로 보면은 좌우 합작이 아니에요. 여기 좌우 합작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좌우 합작으로 저는 안 보이고 좌웅 동체로 보여요. 좌우 합작이 아니다. 좌웅 동체다 이거는. 자, 유시민과 김어준은 좌파 진보 진영에서 전한길과 고성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전부터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만 저는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정부를 흔드는 역할을 유시민은 계속해서 해왔다. 그건 뭐 제가 누차 드린 말씀이잖아. 자, 그리고 고성국과 전한길은 우파 진영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저는 배우가 같은 세력 아니냐 이거예요. 응?
좌웅 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좌우 합작이 아니고 우연히 고성국과 유시민이 한 배를 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원팀이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리고 하필 그 JTBC에서 중요한 자료를 발굴을 했는데 유시민이 보수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보수 유튜버도 볼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볼 만한 여러분 보수 유튜브가 어떤 게 있나요? 아니 보수 유튜브 중에 맨정신으로 평론하는 보수 유튜버가 있나요? 그리고 그걸 굳이 만약에 보수들의 목소리도 내가 알아야 되겠어. 평론가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나 저 같은 사람은 보수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를 알아야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튜브를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최욱의 매불쇼 이거 저의 지적 수준에서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일 뿐더러 방송에 그렇다고 이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최욱의 개그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개그예요. 그걸 뭐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야. 아까 제가 심형래 D워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지막에 아리랑이 울려 퍼질 때 뭔가 뭉클하고 애국심이 치솟는 애국심에 북받치는 분들도 있지만 저의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떤 지적 능력을 고려를 할 때 저는 전혀 와닿는 게 없었다. 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 이게 나라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D워 때문에 애국심이 높아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채욱이 하는 개그가 제가 볼 때는 D워 개그예요. 그냥 헐리우드 흉내내가지고 용가리가 무슨 빌딩 감아서 막 올라가는 그걸 보고 재밌게 느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저의 지적 수준에서는 전혀 재미가 없어. 그런데도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이거죠. 이게 평론이 이제 제 직업이니까 까려고. 그러니까 까기 위해서 보는 거야, 한마디로. 까려고 보는 거죠, 그냥.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지. 보수 유튜버도 시청자들이 그걸 왜 봐야 돼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청자들이 고성국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수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직업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은 볼 필요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시민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시청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고성국 TV가 그나마 낫다. 그걸 봐라. 이거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고성국이 키워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를 듣고 고성국 TV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구독자가 조금이라도 늘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고성국을 샤라웃 해준 거밖에 더 돼?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도 보수 채널들 다양한 여러 채널들을 봤는데 고성국보다 훨씬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보수 유튜브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지상파에서 그 보수 평론가들이 다 나와서 떠들어대잖아. 쟤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레거시 미디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걸 왜 굳이 봐야 돼? 그리고 허구 많은 보수 유튜버 중에 하필 고성국을 딱 집어서 고성국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이재명 대통령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재계 좌우 그런 인물들 빼고 만나시는 듯. 예. 대통령님도 아실 수 있죠. 고성국이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저 정도 영향력이 생겼죠? 고성국이? 지금 진짜 고성국이 보수 진영의 이제 유시민이다라는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의 영향력이 생겼잖아. 근데 고성국이 원래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전한길도 마찬가지예요.
전환길이 보시면은 뭐 학원 강사를 하면서 뭐 이른바 스타 강사로 뭐 유명세가 있긴 한 사람이지만 정치판에서 언제 저렇게 갑자기 컸죠? 왜 크지? 너무 이상하잖아. 전환길이 뭔데? 유명한 학원 강사면은 정치 유튜버 하면은 갑자기 저렇게 크는 거예요? 고성국과 제가 볼 때는 전환길이 급작스럽게 큰 거는 계엄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런데 유시민도 고성국이를 키워준 거 아니야?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 이거 키운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야 지금. 고성국이건 전환길이건 예? 대한민국을 뭔가 흔들기 위해서 누군가 키워준 거 아닌가. 유시민이나 김어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김어준은 사실 무슨 뭐 연애 상담이나 하고 그러던 친구예요. 조연아님, 저도 재밌다고 느껴본 적 없는데 조블쇼가 재밌다고 말하는 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코믹적인 것도 옛날 수준, 정치도 수준이야. 그리고 유시민도 마찬가지잖아. JTBC나 썰전이나 주로 JTBC에서 키운 건가요? 썰전하고 알뜰신작? 예. 방송에서 인위적으로 키워준 거잖아. 근데 이렇게 키워주는 경우 드물잖아요. 예? 복만삼님, 고성국이는 샷아웃 해주고 죄욱은 샷아웃 시키고 눈치 빠른 김어준은 인아웃 했네요.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말개그 터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좀 이상한 움직임이고, 저게 좌우동체가 아닌가. 좌웅동체. 좌우동체, 좌웅동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육성한 스피커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고성국과 전환길, 유시민과 김어준 조. 누군가 밀어서 키워준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유시민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이론, 반정부론이 거의 이제 정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 평론가들은 유시민의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유시민 반정부 세력론, 유시민뿐만 아니라 김어준, 그 다음에 최욱, 그 밑에 이제 하청 유튜버들까지, 이게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육성된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비스 비트레이드님, 들으면 들을수록 예리하네요. 최평님, 반정부 역적들 처단, 네, 그날까지 투쟁. 예. 제가 이제 간첩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국정원에 끌려가고, 이랬던 이제 과거에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간첩은 내가 잡아야 되겠다. 예? 제가 간첩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간첩으로 몰렸다가 이제는 간첩 잡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국정원으로 대통령님께서 좀 임명을 해주세요. 국정원장으로. 사이버 국정원장으로 제가 거듭나가지고 요즘 국정원에서는 제대로 간첩도 못 잡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간첩들, 예? 진짜 간첩들을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좀 임명장이라도 사이버 국정원장으로 좀 임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제대로 이 간첩들,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 간첩들을 국정원보다는 안기부가 좋겠다, 그죠? 아니면 중앙정보부나 아주 좀 세게 때려잡게. 그래서 부장으로 남산 최부장으로 남산은 아니고 여기는 가평 최부장으로 임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진짜 인생을 걸고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 간첩 세력들을 일망타진을 해서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K 황금시대를 제가 열어가는데 한번 일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이 이게 이제 도를 지나쳐요. 이거 한번 일단 보시죠. 이 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다음 주에 또 MBC 뉴스 아이킥에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이어 이곳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뭐 온갖 이제 비난과 욕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DJ 5년 내내 그렇게 흔들었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하필이면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토론회 하는 날이에요. 그날 MBC 라디오 뉴스사이킥에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물어봤더니 유시민 작가가 먼저 나오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매불쇼보다 뉴스사이킥이 먼저 섭외를 했는데 기일이 이렇게 잡혔다. 그래서 내주 목요일에 출연을 할 텐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올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시민 작가 이런 비평 활동은 멈추지 않겠죠. 네, 본인이 정권 내내 계속되겠죠. 유시민 작가 죄송합니다. 예, 이거 쇼츠가 아직 쇼츠 때 제가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꾸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사고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츠 영상 나갈 때 소리가 많이 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끄고 쇼츠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쇼츠가 영상이 짧다 보니까 마이크를 킨다는 거를 자꾸 까먹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잠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이 루틴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영상 틀 때는 좀 긴 영상 틀 때는 제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크게 실수를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쇼츠 영상 틀 때 마이크를 같이 켜놓으면은 그 소리가 울린다라는 좀 지적이 나서 여러분들 이제 소리 울리면 좀 듣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끄고 쇼츠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쇼츠 영상이 짧다 보니까 끝나면은 이제 마이크를 또 켜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윤성 기자, 제가 주봉장자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봉장장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조윤선이라고 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친문 기자예요. 문바 기자고, 이 사람이 이제 친문 쪽에 붙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취재도 하고 작업도 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과 관련된 저런 취재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편들끼리 이제 취재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에 그 MBC 뉴스 아이킥에 이제 출연을 한다는 얘기인데,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장윤성 기자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멈추지 않을 거다 더해서 이재명 정부 내내 저럴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일종의 이제, 요실금 현상이죠.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장윤선이 이제 저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 뭐, 유시민에게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유시민과 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건지, 어떻게 취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유시민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 내내 이럴 것이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아닙니까? 유시민은 반정부 활동을 할 거다, 이제부터.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이제 더더욱 저는 더 혼신의 힘을 당할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기에 몰려있잖아요. 궁지에 몰려있잖아. 조연아님, 재미로 보나 정치평론으로 보나 그 어떤 면으로 보나 까왕님 채널이죠. 저처럼 정알못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중독시키는 유일한 채널이죠. 네, 감사합니다. 반정부 세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유시민한테 그럼 마이크를 주는 놈들, 얘네들도 반정부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욕을 먹었으면은, 좀 자중을 할 만도 한데, 곧바로 다음 주에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 한 주 내내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상황인데, 그래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는 날, 그날 하필, 또 유시민이 쳐나와가지고, 이건 대놓고 소금 뿌리겠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저는 이제 반정부 세력으로 봐야 된다. 유시민하고, 유시민뿐만 아니라, 유시민에게 마이크를 주는, 이런 세력들도, 우리는 반정부 세력으로 봐야 돼요, 지금. 김어준 체육뿐만 아니라, 유시민에게 마이크를 주는 모든 세력을, 우리는 반정부 세력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뭐, 유시민이 삐져서 이런다. 유시민이 열등감 때문에 이런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양쪽에서 협공을 할 겁니다. 좌우 협공이 시작이 된다. 보수 쪽에서는 고성국과 전환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애들이,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조털레유, 조털레유가 이재명 정부를 양쪽에서 협공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사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죠. 그죠?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연정을 제안을 하는 한나라당에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왼쪽에서도 안 도와주고 오른쪽에서도 안 도와주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상실돼 버린 거지. 그럼 어쨌건 국가는 운영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안 도와주는데 국민의 한나라당하고 대연정을 해서라도 국정을 안정시켜 보려고 했던 게, 물론 그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긴 했지만은, 참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하면 당시에, 오죽하면은 그런 발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좌우 양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정부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다음 주에 뉴스 하이킥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희한한 방송에 출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거, 유튜브 방송에 다음 주 화요일에, 유시민이 출연을 하는데, 아주 희한한 채널이에요. 여기 예고편이 나왔는데, 이 예고편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삶은 없다. 나는 40년 넘게 싸워왔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2분 뉴스라는 채널이에요. 2분 뉴스라는 채널에 화요일 9시에 유시민이 이제 출연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고편을 만든 겁니다. 이 촌스러운 새끼들. 근데 이제 2분 뉴스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청 유튜버인데, 김어준 하청 유튜버인데, 유시민 표현을 빌리자면 하바리 유튜버인 거죠. 동접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 여기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얘네들은 뭐 별로 관심 밖이어가지고 영향력도 없고 신경을 안 쓰는데, 김어준이 이상하게 키워주려고 자꾸 뉴스공장에도 부르고 그러더라고. 뭐 김대호 기자인가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게 일단 이 마스크 비주얼도 좀 그렇고,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 뭐 기자라고 할 만한 천주일보 기자인가? 어디 기자 출신이에요? 아니, 기자는 또 기자의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김대호 기자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기자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이제 비주얼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뉴스공장에 불러다가, 예전에 다스베이더 때부터 이제 불러가지고 계속 키우더니, 지금 하여튼 열심히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쟤를 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컨대, 뭐, 헬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 헬마는 어쨌건 뭐 말주변도 좋고, 나름 취재력도 있고 하니까, 뭐, 키우고 싶겠죠. 그런데, 쟤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잠재력이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제가 들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까 천재일보 기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이유가 뭐냐면은, 마스크에서 그 사이비의 냄새가 강하게 나요.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은 그 친구를 보면은, 장동혁하고 김민수가 떠올라요. 그 장동혁하고 김민수의 비주얼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나이트클럽 출신이거나, 하나는 이제 종교인 출신이거나. 아니, 비주얼이, 장동혁 말하는 것도 제가 무슨 내란 장수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장동혁을 보고 있으면은 딱 두 가지밖에 전 생각이 안 나. 둘 중에 한 명이다.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판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나이트클럽 부장님?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거기 둘이 딱 붙어 다니는 한 명 있잖아요. 미국도 같이 갔던 그 김민수라고 그 최고위원. 이 사람도 비주얼이 상당히 기름지고, 예, 나이트클럽 이제 뭐 삐끼이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종교 집단에서, 예, 뭡니까, 삐끼를 하는, 뭐 이런 딱 느낌이 나. 근데 이 친구도 그래, 제가 볼 때는. 예? 정도님, 어차피 멍멍이 소리할 뻔한 채널 조회수 올려주러 가지도 마세요. 예,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 아무리 봐도 이 친구를 키워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던데. 응? 아니, 김어준 입장에서도, 뭔가 후계자를 키우고 싶은, 후대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뭐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을 키우는 건 이해가 되지.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클 가능성이 없어. 예. 저도 나름, 방송, 짬밥을 좀 먹은 사람인데, 이게 방송으로 클 사람이 있고 못 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도 호감이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 뭐, 딕션도 그렇고, 뭐, 지적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유머가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목소리도, 여러분, 장동혁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예, 무슨 음성 변조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뭐, 종교 세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인데, 이 채널을, 예, 화요일 9시에, 예, 유시민이 나간다는 거예요. 완전 지금 막장으로 가는 거죠, 유시민이.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건 저의 이제 어떤 과대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 뉴스가, 제가 이분 뉴스에 출연을 한다고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언제 방송을 하나, 어떤 내용으로 하나, 그 다음에 뭐 조회수는 어느 정도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뭐 조회수는 뭐 한 1, 2만 정도? 예, 뭐 동접자로 따지면 한 뭐 2, 3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채널에 유시민이 나간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 급이 안 맞잖아. 예? 급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10시에 방송을 보통 했더라고. 10시에서 뭐 12시? 뭐 이때쯤에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쟁력 없는 채널들은 이게 늦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경쟁 방송이 없는 시간대를 이제 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장수 방송이 끝나면 그때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 이놈이. 그러니까 개장수 하청인 거죠. 그러니까 개장수가 김어준 하청이면 여기 2분 뉴스는 개장수 하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장수 방송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과자 부스레기 주워 먹는 뭐 이런 유형의 방송이더라고. 그러니까 하청의 하청 방송인 거예요. 하청의 하청 방송을 이다. 근데 원래 10시에 하는데 화요일 9시에 한다는 거야. 9시에. 그 9시에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보니까 뭐 헬마가 친명 선언을 해가지고 헬마를 잡으러 9시에 방송을 한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남천동이죠. 남천동은 이미 다 죽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맛조개 어르신이 직접 나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물론 뭐 한 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채널이 얼마나 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펌프질을 해주는 거잖아. 저 잡으러 온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느낌,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남천동은 그게 무슨 뭐 반명이에요, 그게. 아니, 저기 무슨 친명이야.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유시민, 그저 두둔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어젠가요, 그젠가요. 방송 한 번 딱 한 거야, 헬마가. 헬마를 뭘 죽일 필요가 있어, 유시민이. 아니,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딱 그런 거네. 거기 무슨 하바리 하나 키워가지고. 어? 아,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유 작가님. 저를 왜 이렇게 의식을 하세요? 요즘 여기저기서 저를 잡으러 들어와요. 저도 이제 이걸,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감이 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한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한테 계속 들어오잖아. 그리고 제가 뭐, 아까 어떤 분이 동접자 이제 10,000명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고 계신데, 그 10,000명이 무너진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이상한 유튜버들이, 저지능 유튜버들이 뭐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예, 또 갑자기 10개월 동안 안 보였던 사람이 나타나고, 구글에서는 뭐 전혀 노출이 안 돼가지고,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맛쪽의 어르신이, 와, 본인 등판까지 하시고, 와, 영광이다, 영광씨. 아니, 다 떠나서, 저 2분 뉴스가 유시민이 나갈 그런 급의 채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시민이 나갈 급의 채널이 아니지. 저도 안 나가요, 저도. 아니, 돈을 한 1,000,000원 준다고 그래도 저는 안 나갈 것 같아. 쟤네들이 부르는데. 그런데 본인이 그것도 늦은 시간에, 어르신이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 9시에 그것도 저랑 딱 맞춰가지고, 화요일 9시에 방송을 하겠다. 그럼 얘네들을 9시대로 끌어올리고, 시청률 끌어올려가지고, 눌러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르신, 유튜브 판을 너무 모르는구나. 어르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안 봐요, 방송. 상관이 없어, 이제. 에? 아니, 김어준이 9시에 방송을 해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 응? 최한웅 TV, 물론 뭐, 그렇게 다른 방송이 사이즈가 커지면 저도 뭐 조금 영향을 받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차피 안 봐, 털레반들은. 털레반들이 왜 봅니까? 에? 참. 근데 아무튼 제가 여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맞불쇼죠? 예, 우리 맛쪽의 어르신이 맛소금과 맞불쇼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21일, 화요일, 우리 맛쪽의 어르신께서, 그 2분 뉴스에 출연하시는, 화요일 밤 9시에, 저 방송 쉽니다. 아, 이걸 좀 늦게 말씀을 드리길 잘했어. 예, 제가 화요일에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수요일 쉬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화요일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에 좀, 볼 일이 좀 생겨가지고, 예, 이걸 날짜를 미룰 수가 없는 일정이어서, 예, 화요일 날 방송을 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대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 방송을. 예, 이게 뭐 중요한 일정이어가지고, 이게 변경이 안 돼요. 스케줄을 변경을 할 수 없는 일정이 하나, 오래전부터 좀 예정돼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화요일은 쉬고요. 예, 수요일 날 방송을 하겠습니다. 와, 내가 이겼다, 씨. 예, 시작도 안 하고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 날은 다음 주에는 화요일 방송은 이제 하루 쉬고요. 예, 또 맛쪽의 어르신이 9시에 방송을 하면은 제가 어차피 또 수요일 날 쉬잖아. 그렇게 돼 버리면은 맛쪽의 어르신을 바로 까드려야 되는데 맛소금을 바로 뿌려야 되는데 수요일 날 쉬어버리니까 또 화요일 방송 때는 서로 겹치니까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지. 맛소금 못 뿌리잖아요. 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요일 날 까는 걸로 수요일 날 소금 뿌리는 걸로. 아유, 재밌다, 씨발.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 아, 우리 어르신 지금 와 계실 텐데. 아, 이렇게 저 노인을 제가 이렇게, 예, 조롱을 하고 농락을 하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르신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어르신. 지금, 나름 좀,
이벤트로 크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이 맛소금 녀석을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번에 칼을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가르셨을 텐데 제가 그냥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맞불을 못 놓는다라는 거 제가 좀 사과 말씀 좀 드리고 아무튼 수요일 날 제가 소금 뿌려 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 확실하게 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말이 거의 입증이 되죠, 이제? 그죠? 입증이 됐습니다. 유시민이 이제 반정부 인사로 거듭난 거다. 저기 무슨 저런 이분 뉴스와 같은 하청 채널에 출연을 해서까지 이렇게 반정부 활동에 앞장서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시민이 완전히 작심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유시민의 추한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다고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가 유시민의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시민의 가장 큰 착각은 본인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을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신감이 지나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이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이 아니라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스피커도요, 혹은 정치인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국민들 뿐이에요. 그야말로 저는 흐르는 한강물에 몸을 내던져서 물의 흐름을 바꾸려는 뭐 그런 시도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유시민이 지금 하는 짓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될 거예요. 유시민의 추한 노후를 우리 국민들이 생중계로 아마 감상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덕분에 제가 저를 저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욱TV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잘 버텨가지고 다시 일만을 당대표 선거 전에 모든 걸 건 것 같아요. 그죠? 저 하나 잡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건 것 같은데, 아무리 걸어도 7,000명의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최한욱TV에는. 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